안녕하세요. 광교동에 있는 바라쿠 가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주하시거나 혼수 준비하시거나 뭐 이사 가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침대 매트리스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대는 1차 세계대전 전에 본넷 스프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켓이 아니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엔듀리 스프링, 그 다음에 옵셋 스프링. 이 옵셋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걸 좀 보강해서 약간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켓 스프링.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포켓 스프링과 독립 포켓 스프링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포켓 스프링은 포켓 스프링에다가 쭉 해서 포켓 스프링까지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건 독립 스프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 스프링이라는 거는 한 겹씩씩 한 겹씩씩 스프링을 패브릭 종류로 통기성이 뛰어난 걸로 싸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미국 그 우먼센스 그 여성 잡지에서 최고로 치는 매트리스가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레스토닉 매트리였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690개가 들어갔을 때 사람의 평균 체중을 70kg를 유지할 때 적당한 탄성과 그런 안락감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 스프링의 개수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인터넷 제가 검색해 보니까 800개. 그래서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우리는 800개 들어간 포켓 스프링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같은 포켓이라 하더라도 포켓을 묶어 놓은 그런 포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독립 포켓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포켓 스프링. 거기에 우리가 세븐존이라고 하는 거는 헤드 부분, 어깨 부분, 허리 부분, 이게 세분화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는 보통 2.2 강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깨 부분에는 옆으로 기댔을 때 쑥 들어가야 되니까 1.8 스프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구를 사실 때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들이 보시면 수입 가구에서 메이드 인 USA, 뭐 독일 전문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엔진에 대해서 10년 무상이라는 책임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클라이너 소파라든지 이런 데에서 모터를 독일 거를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가구는 생활 속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토피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매트리스는 기본적으로 오코텍스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셔야 되고 스탠다드 100. 여기서 스탠다드 10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이 봐도 이건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 이제 고퀄리티 브랜드 A사 B사 이런 침대들이 보시면 퀄리티가 높은 가구들은 본드 칠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드 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아토피라든지 기침, 가래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기준에는 뭐 2완 이런 등급으로 나눠지지만 실은 미국사에서는 이 제로 보편적으로 본드칠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냥 브랜드 사세요. 브랜드에서 퀄리티 높은 것들은 대부분 본드칠이 안 들어가고 제품에 어떤 내장재가 들어간다는 명시가 쭉 설명서가 이렇게 카탈로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가성비 좋고 좀 괜찮은 매트리스를 쓰시겠다 하면은 침대 매트리스의 좌측이나 우측을 보시면 택이 있어요. 거기에 스탠다드 100,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스탠다드 100이긴 하는데 스프링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침대 잘 모르실 때 고르시기 가장 편한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봅니다. 아니에요. 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웠고 코너에 가도
쏠림이 없어야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코너에 가도 쏠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켓 스프링이 만약에 690개 이하가 들어가면 이쪽 코너에 넣었을 때 쑥 들어가겠죠. 그리고 본드 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테두리를 잡아주는 이런 장치들이 부드럽고 약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침대 고르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사람보다 누워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품질 보증서나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이라는 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 이제 온풍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아파트도 많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차가운 수분도 올라가죠.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좀 퀄리티 높은 것들이 높아요. 그래서 침대는 매트리스도 과학이지만 프레임도 왜 과학이냐? 헤드가 보여주는 표면 면적이 후드가 보여주는 표면 면적과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원목을 한 장을 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사람이 조인트도 다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인다는 안정감도 느끼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함과 견고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왜 매트리스도 중요하지만 프레임도 중요한 이유는 밑에가 떠 있어야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림자의 각도에 따라서 여운을 느끼니까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운을 느끼고 침대 프레임의 기본적인 높이는 쉽게 여기까지 높이가 20cm가 넘어야 돼요. 차가운 공기가 10cm 가라앉고 포르말데이드가 10cm를 가라앉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대 프레임이 보편적으로 25에서 27cm를 유지합니다. 보통 이제 수입 가구에서는 더 높게도 하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신발을 신고 방 안에까지 가니까 먼지가 올라오고 뭐 이런 기관지가 안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높게 프레임을 만들고 전체적인 여백감도 가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침대 프레임도 역시 K 사이즈 러프를 키면 헤드도 높아져서 전체적인 여백을 가려주면은 심리적 그런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매트리스 가급적이면 브랜드 쓰십시오.